이번 시간에는 그 수론함수에 대한 어떤 새로운 함수들을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조작을 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수론에서는 메비우스 역공식이라고 그런 내용을 제시를 하는데 그 관련된 내용을 간단한 증명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서 메비우스 함수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메비우스 함수를 정의를 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함수 뮤라고 하겠습니다. 뮤라는 함수를 n이 1일 때는 함수값을 1로 주고요. 그렇죠? 만약에 소인수분해 했을 때 제곱인수가 있다면, 제곱인수가 있으면 n을 나누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메비우스 함수 값을 0으로 두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n을 소인수분했을 때 p1부터 pr까지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고, 당연히 제곱인수가 없어야 되니까 pi와 pj 모든 ij에 대해서 소수들이 같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 요 메비우스 함수 값을 마이너스 1의 r제곱으로 정의를 하면 저 함수는 이제 메비우스 함수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보여야 될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저 메비우스 함수는 승법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곱셈 함수예요.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멀티플리케이티브 맞습니까? 예, 뭐 승법적, 책에 따라서는 뭐 곱셈 함수라는 얘기를 쓰는데 그 얘기를 한번 같이 증명을 한번 간단하게 보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이고자 하는 게 뭐냐면 메비우스 함수는 곱셈 함수다. 그래서 멀티플리케이티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곱셈 함수라는 거는 여러분들 입장할 때 서로소인 두 정수를 가져오죠. 서로소인 두 정수를 가져왔을 때 첫 번째로 만약에 if 만약에 m 또는 m이 제곱인수를 갖는다면, 또는 p제곱이 n을 나눈다면, 이렇게 된다면 당연스럽게도 p제곱은 mn을 나눕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때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곱인수를 갖는다는 얘기니까 이때 μm은 0이겠죠. 또는 제곱인수를 가지니까 μn은 0이겠죠. 얘는 mn을 나누니까 μm 곱하기 n. 그러니까 얘는 곱했을 때 당연히 0이 된다. 0으로서 당연히 성립합니다. 맞아요? 제곱인수를 가지니까.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면 얘 곱한 건 당연히 제곱인수 가지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제곱인수를 갖는 경우는 저렇게 될 수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p제곱이 n 그리고 n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결국은 제곱인수가 없으니까 모두 서로 다른 소인수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수를 직접 구성하면 이렇게 둘 수 있을까요? m은 p1에서 pr 이렇게 둘 수 있겠죠. 콤마 n은 또 다른 소수를 가져서 q1에서부터 qs라고 두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i와 j에 대해서 pi와 qj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이 있죠. 서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m과 n은 서로소니까 소인수로서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어요?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궁극적으로 따라서 시작합니다. 자, μm은 뭐가 되냐면 다 곱하면 되죠. p1 곱하기 pr까지 곱하고 q1부터 qs까지 곱하는데 모두 다 서로 다른 인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에 r 플러스 s제곱이고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1의 s제곱이고, 마이너스 1의 r제곱은 뭐였어요? 뮤 m이었고 곱하기 마이너스 1의 s제곱은 뮤 n이니까 결론적으로 함수 메비우스 함수는 승법적이다, 멀티플리커티브다 라고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 보시고 이 내용을 알아야 다음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어서 계속 전개를 좀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함수 수론함수입니다. 스몰 f도 수론함수고 라지 f도 수론함수예요. 이때 f가 멀티면
F가 멀티면 수로남수 라지 F. 자, 라지 FN이라고 둘 수 있죠. 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시그마 D가 N을 나눌 때 수로남수 소문자 FD 얘도 뭐가 되냐면 멀티가 됩니다. 좀 줄여서 쓰겠습니다. 예, 곱셈함수가 됩니다. 이 내용을 다음 내용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한 증명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보고 계속 이어서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연히 이 곱셈함수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소인 양의 정수 mn을 가져오고요. 그러면 우리 이런 얘기를 잠깐 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 할 수 있냐면 m과 n이 서로 소니까 모든 약수라고 할까요? d는 mn의 약수라고 하겠습니다. m 곱하기 n의 약수에 대해서 m의 약수와 n의 약수의 곱으로 유일하게 표현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d는 d1 곱하기 d2로 표현된다.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d1과 d2는 서로 소가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 이때 d1은 m의 인수고 d2는 n을 나눕니다. 당연한 얘기죠. m과 n이 서로 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입증해야 될 게 라지 fn이 곱셈함수임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시작을 라지 fm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fm. 자, m 곱하기 n은 맞습니까? 자, 어떻게 돼요? 자, 시그마 정의 그대로 대입합니다. d는 mn을 나눌 때 fd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괜찮죠? 근데 가정에 의해서 소문자 f는 곱셈함수니까 나눌 수 있죠. 근데 d가 d1, d2로 표현이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f에 d1 곱하기 d2. 그러면 이 곱은 결국은 나눠서 쓸 수 있죠. 곱하기 f의 d2가 됩니다. 가정에 의해서. 그럼 이때 d1, d2가 나왔으니까 d1은 당연히 m을 나누고 d2는 n을 나눠요. 맞습니까? d1의 변수, d2 변수를 따로 분리해서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 시그마 d1은 m을 나눌 때 fd1이고 곱하기 자, 시그마 d2가 n을 나눌 때 f의 d2가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앞에 값은 뭐가 됩니까? 누구의 정의가 돼요? 이건 라지 fm이죠. 곱하기 뒤에는 누구예요? 라지 fm이죠. 따라서 라지 fm에는 라지 fm, 라지 fn 즉 라지 f는 멀티다. 곱셈함수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정도를 가지고 다음 얘기를 계속 전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또 할 수 있냐면 자, 시어럼입니다. 자, 이 메비우스 함수값을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이제 이 얘기가 나와야 이제 비로소 메비우스 역공식을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어럼은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자, fn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시그마 자, 메비우스 함수값 약수에 대해서만 더했을 때 그 값을 우리가 라지 fn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값은 뭐 정의를 따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얘 값은 n이 1일 때는 1이고 1보다 클 때는 0가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전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n이 1이면 당연하죠. n이 1이면 d가 1이니까 μ1은 1이죠. 메비우스 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μ1은 1이니까 됐고 그래서 이제 가정하기를 1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됩니까? 편의상 이 n이라는 수를 어떤 소수 p의 거듭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되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얘기가 전개가 되겠습니까? 라지 f의 pk제곱은 뭐가 되죠? 다 더하는 거죠. pk제곱의 약수는 1, p제곱, p세제곱, 점점점, pk제곱. 얘는 뭐가 되냐면 μ1 더하기 μ2 더하기 μ2가 아니라 μp죠. p 해서 어디까지냐면 p의 k제곱까지 합이고 여러분들 얘는 값이 1이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 값은 다 제로예요. 왜냐면은 제곱인수를 가지면 메비우스 함수 값은 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값이 0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따라서 n이 어떤 임의의 어떤 소수 뭐 p의 a제곱, q의 b제곱, 뭐 그냥 r의 c제곱으로 소인수분해 된다면
이 함수 라지 f는 아까 앞에 정리에 의해서 곱셈 함수이기 때문에 이 각각으로 따로 분리해서 쓸 수 있죠. 얘가 0이기 때문에 곱해도 0이죠. 맞죠? 그래서 이 값은 0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fn은 제로가 된다는 건 어렵지 않게 입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이번 시간의 메인 테마인 메비우스 역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메비우스 역공식은 뭐냐면 요 스몰 f와 라지 f에 대해서 이 두 함수의 위치를 바꾼다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다른 함수를 내주는데 내줄 때 이 메비우스 함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같이 한번 써보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왼쪽 편과 같은 데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fn이 자 시그마 d가 n을 나눌 때 f의 d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시그마 안에 적용받는 스몰 f를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좌변으로. 그러면 소문자 f의 n이 된다. 변수는 fn은 뭐가 되냐면 자 시그마 d가 n을 나눌 때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메비우스 함수가 들어와요. 메비우스 함수가 들어와서 μd 곱하기 라지 f의 n 나누기 d의 곱으로서 표현이 된다는 내용이 그 유명한 메비우스 역공식이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메비우스 함수가 이 두 함수의 위치를 바꾸어 주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 변수는 바꿔도 됩니다. 시그마 d가 n을 나눌 때 만약에 μ의 n 나누기 d 그럼 여기는 라지 f의 d가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변수만 바꿔주면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증명을 할까요? 출발을 여기서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도착을 fn이 되는 걸로. 괜찮죠? 네. 자, 시그마. 자, d가 n을 나눌 때, 자, μ d에. 여러분들 요건 정의를 쓸 수 있죠, 정의. 라지 f의 d분의 n이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n자리에다 d분의 n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시그마. 변수 d가 겹치니까 또 다른 변수 c를 가져와요, c. 그래서 n자리에 d분의 n이 들어가니까 d분의 n이 맞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오겠어요? 그대로 f의 c가 됩니다. 문제에서 정의된 함수 라지 f를 그대로 적용을 한 것이고 요 메비우스 함수의 변수는 d인데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에 변수가 c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을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d가 n을 나눌 때 자, 시그마 c가 n 나누기 d를 나눌 때 μ d에 소문자 fc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 자,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하나 좀 소개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참고로 여기에 간단히 쓰고 지우겠습니다. 만약에 d가 n을 나누고 c가 n 나누기 d를 나눈다면 c가 n을 나누고요. 그리고 d가 n 나누기 c를 나눕니다. 이거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변수만 바꾼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용할 건데 지극히 당연하죠. n은 인수로 가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그럼 여러분들 보시면 d가 n을 나누고 c가 d분의 n을 나누니까 이 식을 다시 쓰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그대로 적용합니다. c가 n을 나누고 자, 시그마 d가 c분의 n을 나눌 때 그대로 μ d에 fc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내용은 지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시그마 변수는 d니까 요 fc가 밖으로 또 나갑니다. 그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c가 n을 나눌 때 자, fc가 되고 이제 안에 남은 건 누가 남았냐면 시그마 d가 c분의 n을 나눌 때 μ d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자, 이 값은 뭐죠? μ d.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여기서 만약에요, 여러분들 n이 c랑 같다면 즉 이 값이 1이라면요 μ1이니까 이때 이 값은 1이 된다. 1. 이 식 이해됩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n보다 c가 작다면 이 값은 뭐가 돼요? 0이 되죠. 그럼 0이니까 다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0과 곱해도 모두 다는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최종적으로 도출되는 이 식의 값은 n과 c가 같을 때만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다 했으면 뭐가 되냐면 C가 N을 나눌 때였는데 N과 C가 같을 때니까 C와 N이 같을 때 FC가 될 것이고 그때 비로소 이 값은 1이고요. 나머지 케이스일 때는 제로니까 쓸 필요 없죠. 0을 더해도 0이니까. 따라서 이 식은 변수가 C인데 이제 N을 대입하면 결론적으로 FN이 되어서 이 값이 스몰 FN이 되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오일러가 아니라 메비우스 역공식이라고 합니다. 메비우스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수론의 함수를 위치를 이렇게 바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참고인데요.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타우라는 거는 뭐냐면은 양의 정수 n의 약수의 개수를 타우로 정해요. 약수의 개수니까 시그마 d가 n의 약수일 때는 1을 더하면 다 약수 개수가 되죠. 그럼 이 내용을 메비우스 역공식을 적용하면 안에 있는 이 함수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1은 뭐가 되겠어요? 1은 시그마 얘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메비우스 함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d분의 n 곱하기 타우의 d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약수에 대한 개수와 메비우스 함수의 곱에 대한 시그마로서 정수값 1을 이렇게 도출할 수 있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양의 정수 n의 약수의 합은 어떻게 구해요? 시그마 d가 n을 나눌 때 d를 더하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d는 이 변수 n이니까 나가면 n이 될 것이고 시그마 d가 n을 나눌 때 뮤 똑같습니다. n 나누기 d에 여기는 시그마의 d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같은 아이디어로 이런 1차 함수를 이렇게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같이 해보았습니다. 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이번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시어럼인데 요 시그마 안에 적용받는 함수가 멀티면 라지 F도 멀티였는데 요 역도 성립해요, 여러분들. 놀랍죠? 그래서 역도 성립하는데 그 증명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똑같이 하면 되기 때문에 예, 진짜 똑같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요 내용을 적용해서 그대로 우리가 입증하고자 하는 건 스몰 f가 이제 멀티인 거니까 스타트를 스몰 fmn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럼 스몰 f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시그마의 메비우스 함수와 라지 f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메비우스 역분식. 그래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요 곱셈 함수의 내용을 적용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쉽게 증명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까지만 증명하고 뭐 나머지 얘기는 다음 시간에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역방향 증명하겠습니다. 자, 역방향. 이 내용도 똑같이 씁니다. 그럼 아까 예고 드린 대로 소문자 fmn은 어떻게 되냐면 자, 시그마 메비우스 역공식을 적용합니다. 그럼 뮤에 뭐가 되냐면 여기 d로 하겠습니다. d. 그러면은 라지 f에 어떻게 되죠? 여기는 mn이니까 여기는 mn이죠. mn. 자, mn. 그러면은 여기 라지 f에 mn이 됩니다. mn. d로 나눈 거죠. 됐죠? 근데 mn이 1이니까 서로소니까 그러면은 어떤 d1, d2가 존재해서 d는 유일하게 d1 곱하기 d2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다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d1과 d2가 나오니까 나눠서 쓰겠습니다. d1은 m을 나누고 d2는 n을 나누고 뮤에 그럼 d는 d1 곱하기 d2이고요. 곱하기 f에 mn은 어떻게 되죠? 그럼 mn은 나누니까 d1 곱하기 d2 위에는 그대로 쓰면 되죠. mn 이렇게 맞습니까? 근데 뮤는 곱셈함수예요. 아까 맨 앞에서 정리해서 제가 증명해드렸고 그 다음에 라지 f도 곱셈함수임을 아까 위에서 입증을 했죠. 그럼 이 식을 다 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얘는 뮤 d1 곱하기 뮤 d2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라지 f의 d1분의 m 곱하기 라지 f의 d2분의 n이 되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시그마 d1이 m을 나눌 때 뮤 d1 곱하기 라지 f의 m 나누기 d1 곱하기 시그마 d2가 n을 나눌 때 뮤 d2 곱하기 라지 f의 d2분의 n이 되겠죠. 그러면은 요 줄친 부분이 비로소 뭐가 되냐면 메비우스 역공식에 의해서 스몰 fm이 되죠. 얘는 스몰 fm 곱하기 fm 요렇게 해서
스몰 fm에는 스몰 fm, 스몰 fm이다. 멀티 곱셈 함수임을 이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이런 얘기도 합니다. 수학자 메르텐스의 가설이라고 하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메르텐스의 가설. 메르텐스의 가설. 근데 틀렸어요. 틀렸다는 것이 이제 밝혀졌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번에는 이 뮤라는 함수를 다 더해요. 시그마 그럼 1서부터 n까지 다 더했을 때 이 함수를 우리가 mn으로 정의를 합니다. mn. 메르텐스의 약자를 따서 m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mn의 절대값은 루트 m보다 작다라는 것을 수학자 메르텐스가 컨젝처로 제시를 했는데 굉장히 큰 n에 대해서 이게 거짓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수론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수론 함수를 따지게 되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이걸 가지고 새로운 이론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뭐 소수 분포라든가 여러 가지 정수의 성질을 우리가 탐구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